자리에다 들어오셨나요? 자, 한 번씩 대답해보세요. 자, 한 번씩 대답 한번 해주시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시네요. 박경환님 있고, 예, 손어문님 자리에 계시고, 실비아님도 자리에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보수님도 자리에 계시고요. 김보수님은, 오스냅 잠깐 놓치셨다 그랬죠? 제가 하면서 간단하게 붙여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 경환님도 대기 중이시고요. 예,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첫 시간 뭐 무사히 넘기셨으면, 캐드 2D에서 거의 뭐 절반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이렇게, 옵셋하고 트림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명령어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얘가 문제죠, 얘가. 얘가. 예, 트림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예제 이렇게 할 때 잠깐씩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트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오늘의 두 번째 명령 그룹은 카피, 무브, 미러.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자, 이 카피하고 무브 같은 경우에는 캐드에서 우리가 그 형제 명령어라고 많이 해요. 형제 명령어. 형제 명령어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카피가 이해가 되시면 얘가 이해가 돼요. 무브가. 그리고 반대로 얘가 이해가 되면요. 얘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명령어 체계가 똑같아요. 이 두 개의 명령어 체계가. 그래서 제가 우선 카피를 먼저 쓰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피하고 무브의 차이는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고요. 그리고 무브는 이동이 됩니다. 카피는 복사, 무브는 이동. 그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난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두 개를 먼저 갈게요. 자, 캐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옵션은 포인트 단위입니다. 포인트 단위. 모든 옵션은 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진다. 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포인트 단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에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 그려놓은 거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길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30인 것 같은데 35네요. 그러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는데, 즉 갖다 놓을 때 특정한 포인트를 찍어서 특정한 포인트를 먼저 찍는 게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게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되겠죠. 즉 카피나 무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내가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 명령입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제가 좀 말을 되게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카피나 무브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내가 지정한 첫 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 이동시키거나 복사하는 명령.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릴 텐데, 자, 여기 또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이 객체 있죠? 요 객체를 선택을 해서,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두 번째 기준점을 여기다 찍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그려진 이 객체가 그대로 여기에 복사, 내지는 무브, 이동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먼저 해볼게요. 복사. 자, 복사를 하시는 명령은 카피입니다. 카피. 카피는 상단에서 이거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리본 메뉴에서 얘를 찍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캐드 배우는 입장인데 키보드 쓰시는 게 약간 좀 폼이 나겠죠? 그렇죠? 자, C5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CP도 아마 카피일 거예요. 이거 단축키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C5도 카피고 CP도 카피입니다. CP 카피, CO 카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명령어는 다 써주시면 좋겠죠. 자, 카피하시고 객체를 선택을 하시는데
기준선, 기준선이죠. 그렇죠? 그럼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기준선도 통째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객체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원하는 객체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선택이 되셨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뭐라고 뜨냐면, 자, D는 읽으실 필요 없고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찍어라 라고 나오죠. 기준점. 기준점이 어디죠? 자, 여기다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기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자, 밑에 라인을 읽어보시면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기준점을 찍어라 라고 나오죠. 두 번째 기준점은 어디죠? 이 라인의 끝선, 이 라인의 끝점입니다. 클릭. 자, 더 찍으실 게 있으시면 찍으시면 되고, 더 찍을 게 없으면 그냥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객체를 이쪽에 복사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카피. 자, 그럼 무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왕 하는 거 무브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무브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그려놓은 이 객체를 기준점 잡아서 두 번째 기준점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객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무브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요렇게 오셔야 되겠죠. 요렇게 선택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아, 제가 지금 선택을 잘못했네요. 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택을 했는데 얘를 잘못 선택했어요. 얘를 좀 빼야 되겠어요. 선택해서. 그러실 때는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리무브라고 하는데 단축키입니다. 얘가.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얘 선택에서 빠집니다. 자, 엔터 누르시고, 자, 기준점, 첫 번째 기준점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기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됐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카피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무브, 이 두 개의 기능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차이가 없습니다. 카피, 무브는 똑같다. 아시겠죠? 이거 혹시 어렵지 않죠? 쉽죠?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명령 하나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명령이냐면 REC TANGL인가? 레탱글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탱글. 얘는 사용을 하실 때 앞에 있는 REC만 이용하시면 돼요. REC. 여기 앞에 있는 REC, 레탱글의 단축키입니다. 이 레탱글이라는 거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빨리 그리실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빨리 그리셔야 될 때. 자, 카피는 제가 좀 써드리는 게 낫겠죠? 자,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이시고, 얘는 대칭 복사라고 돼 있어요. 아, 자꾸 보사라고 쓰네. 복사. 자, 레탱글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작도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탱글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REC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자, 퍼스트 코너 포인트 나오죠? 그래서 시작점 아무 데나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뭘 할 거냐면 카피를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다가 좀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 혹은 무브를 이용해서 얘를 이동시켜가면서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얘가 아니라 얘는 일종의 그 좀 카피나 무브를 좀 더 빨리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붙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사각형 보이시죠? 이 작은 사각형의 좌측 상단점을 여기에 있는 이 좀 큰 사각형의 우측 하단점에 붙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죠? 카피. 자, 카피 하신 다음에 대상 지정하시고요. 엔터 누르시고, 항상 카피나 부분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단위로 이동합니다. 포인트 단위. 자, 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자리에 붙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요 원본 사각형의 좌측 하단 포인트를 이쪽 상단 포인트에다 맞춰볼게요. 자, 카피하겠습니다. 자, 하단 포인트 첫 점 선택, 두 번째 점 선택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겠죠. 요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카피나 무브 같은 경우에는. 자, 무브는 어떻게 해보시냐면, 자, 무브라고 하신 다음에 대상 지정하시고요. 자, 포인트 선택해서 포인트 이동이 됐죠? 다시 선택해서 자, 포인트 또 선택해서 포인트 즉 카피나 무브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이동이 된다 라고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포인트 단위로 이동이 된다.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는 질문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쓴다라기보다는요. 보통 다른 도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도면에서 이 도면 요소를 복사해 올 때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컨트롤 C 해서 선택을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붙겠죠. 문제가 뭐죠? 기준점이 항상 물체의 좌측 하단점이라는 게 문제죠. 그쵸? 카피나 무브를 쓰시다 보면 이 기준점이 여기가 붙어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될 경우가 있는데 컨트롤 C에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항상 객체의 좌측 하단 포인트가 기준점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저 컨트롤 C랑 컨트롤 V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시스템 자원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램을. 그래서 뭐 컴퓨터가 좀 좋은 사양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XP를 쓰는데 좀 메모리가 뭐 1기가다 2기가 정도 된다 램이 그러시면 램을 되게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도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도면을 열어서 오픈해서 그 요소를 갖다 붙이는 작업 요런 거를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경우에는 카피 클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카피 클립 같은 경우에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첫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상대좌표, 상대극좌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옵션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알면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레탱글 그리시는데 첫 점을 찍으시고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찍으셔야 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골뱅이 하시고 100, 100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엔터 치시면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00mm짜리 정사각형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레탱글에서 상대 극좌표를 이용합니다. 아니 상대 좌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탱글 하시고요. 자, 시작점 지정을 하신 다음에 골뱅이 두 번째 점을 상대 좌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점을. 그래서 100은 너무 크니까요. 제가 50, 50 하고 엔터를 딱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가로 세로가 50mm짜리 정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 좌표를 이용한 약간의 응용입니다. 자, 카피나 무브를 이용하시다 보면요. 여기에 보조 라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제가 또 뭔 말하는 거야 싶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 여기서 자 300까지 떨어진 지점에 사각형을 요렇게 붙여넣으라고 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원본 객체의 좌측면에서부터 복사된 객체의 좌측면까지 거리가 300입니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그리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간단한 방법 하나 있잖아요. 라인 하나 그리시고 옵셋 300 이렇게 하시고 자, 기준점이 나왔죠. 두 번째 기준점이. 자, 카피 하신 다음에 대상 지정, 베이스 포인트 클릭, 세컨드 포인트 클릭.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캐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자,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자,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자, 선택을 하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좌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베이스 포인트를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즉, 굳이 여기다가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무 데나 딱 찍어 볼게요. 자, 찍고, 이쪽이죠. 이쪽으로 얼마만큼 가요? 300만큼 가야 되죠? 자, 골뱅이, 300, 꺽쇠, 0도. 요거 상대 극좌표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즉, 보조 라인을 그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간단한 복사를 하더라도. 무브를 이용을 하시거나, 카피를 이용을 하실 때, 만약에 보조 라인을 그리신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도면을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보조 라인이 계속 남아있게 돼서 도면을 그리다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류가 생기고,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카피나 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 좌표 혹은 상대 극좌표를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대 좌표를 해볼게요. 상대 좌표. 자, 이번에 무브 할게요. 자, 무브에서 선택을 하겠죠. 엔터. 베이스 포인트는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300이라는 거리값이 있으니까. 자, 제가 이쪽 하단 부분,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찍었습니다. 자, 두 번째 X축으로 300, Y축으로 0이죠. 상대 좌표니까.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요 거리만큼 이쪽에 무브를 이용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요게 상대 좌표하고 상대 극좌표를 카피나 무브에 연결해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방법이 있고요. 요 방법 같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 되겠네. 세 번째 방법은 그 F8번을 이용해서 카피를 하시는 방법인데 어떻게 쓰냐?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F8번을 이렇게 눌러보면 라인을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선이 나오죠. F8번을 다시 누르면 직선이 나와요. 그렇죠? F8번이 ON이 돼 있는 상태. 즉,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오소 모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얘가 켜져 있는 상태. 이 오소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카피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찍습니다. 자, 마우스를 카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300이라고.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카피를 하실 수가 있죠. 요게 세 번째 방법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제 물론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F8번이 제대로 걸려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가끔 F8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카피를 하게 되면 내가 복사한 객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개찾는다고 시간이 다 가요. 그쵸?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좌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면을 계속 그리시면서 응용을 하시다 보면 좀 더 빨리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동하고 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탱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해보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카피 무브. 왜냐면 미러가 들어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꼬이면 들으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세요? 자, 간단하게 대답을 한 번씩 해주세요. 오케이, 되셨고. 자, 대답 한 번씩 싹 써주시고요. 오케이, 되셨고. 오케이, 되셨고요. 자, 그러면 미러를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그 축이라는 축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미러에서 제가 막 각도를 이렇게 잡아서 미러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오늘 들어가는데, 좀 잘못 이해를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예제로 쓸 객체를 제가 하나 놔두겠습니다. 자, 놔두고, 옆에 보조 라인을 이렇게 하나 제가 그려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많이 해보셨죠? 데칼코마니. 어떻게 해요? 데칼코마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게 종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종이.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한번 종이를 접어드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좀 만족을 해주십시오. 자, 이 종이 위에 원과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원하고 직사각형을. 그래서 이 종이의 중심선을 이용해서 얘를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물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반대쪽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그쵸? 이거를 아마 미술에서 데칼코마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요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미러라는 명령입니다. 미러라는 명령입니다. 자, 미러라는 명령은 기본적으로 이 축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축 나옵니다. 축.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종이를 접을 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쵸? 종이를 접을 때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자, 이 선은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찍으실 때 위에서 찍어서 아래쪽 방향을 찍으시나, 아래에서 찍어서 위쪽을 찍으시나, 접히는 방향은 똑같죠. 딱 반으로 쪼개지겠죠. 그쵸? 자,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중요한 거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냐 아래에서 위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보조 라인을 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보조 라인이니까. 자, 여기서 미러가 되는 객체는 얘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원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미러라는 명령이 들어가면, 미러라는 명령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셀렉트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셀렉트 오브젝트 하는 거는 여기에 그려놓은 이 객체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객체, 여기에 나와 있는 객체만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눌러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축선의 시작점을 지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축선의 시작점.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직선을 축선으로 잡을 거예요. 수직선을 축선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그려진 객체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해서 위로 가나, 여기서 선택을 해서 아래로 가나, 똑같다 그랬죠. 즉, 방향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 그러니까 요 길이 방향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축선의 방향. 그래서 제가 위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서 시작점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커맨드 라인에 뭐가 떠요? 세컨드 포인트를 물어보죠. 그래서 마우스를 쭉 내려서 아래쪽의 끝점, 아래쪽의 끝점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대칭 복사에 사용된 원본 객체를 지우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우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는 NO, 엔터를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요게 미러예요. 요게 미러.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미러. 자, 선택을 합니다. 객체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그려진 객체를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미러 라인. 얘가 축선이 되겠죠? 얘가 축선. 손으로시 들어오셨네? 요게 축선이 되는 겁니다. 요게 축선. 축선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해서 아까는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로 찍었죠? 이번엔 반대로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한번 찍어 볼게요. 찍고 엔터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려진 객체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해되세요? 요거 대답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미러가 왜 저렇게 되는지.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자, 대답을 간단하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 이해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 다음 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 잘 안 되시면 예 됐고, 예 이해되셨고, 예 어이구 손으로씨 늦으셨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얘를 보조 라인을요 제가 아래쪽에 제가 그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평선을 놓고 얘를 아래로 한번 당겨 볼게요. 수평선을 놓고 자 보겠습니다. 미러 물론 선택을 이렇게 하겠죠. 선택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이죠. 자 여기서 찍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찍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양쪽이 다 맞습니다. 네, 양쪽이 다 맞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에서 끝나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에서 끝나나 똑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자 왼쪽에서 스타트 포인트 걸고요, 오른쪽에서 엔드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에 그려진 객체가 대칭 복사가 되죠. 아래쪽으로. 이게 됐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러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엔터. 자 방금은 왼쪽에서 찍어서 오른쪽으로 갔죠? 이번엔 반대로 할게요.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클릭하고 엔터. 어떻게 돼요? 미러 됐죠? 이게 되셨죠? 요거 미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길이,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포인트를 여기서 찍으나 여기서 찍으나 여기서 찍으나 여기서 찍으나 이거 상관없어요. 얘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신기하죠? 도대체 저거 어떻게 그린 거야 싶죠? 자 이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보시면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운데.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수직이나 수평을 많이 썼죠. 수직이나 수평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도를 하시다 보면 수직하고 수평보다는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미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미러를.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미러 라인을, 미러의 축선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반대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축선으로 잡았다 라고 했을 때 이 객체는 어디에 그려집니까? 이 객체 여기에 그려질까요? 여기에 그려질까요? 여기에 그려질까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쉽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미러는 뭐라 그랬죠? 축선에 대해서 정반대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축선에 대해서 반대쪽입니다. 자 요게 축선이에요. 요게 축선. 요게 축선이면 여기 있는 객체는 축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넘어가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서 요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반대 수직선이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죠. 얘는 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미러 객체 지정을 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시작점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자 첫번째 시작점 클릭, 두번째 끝나는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미러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 45도 라인이 축선이 돼서 그래요. 45도 라인이. 요 45도가 축선이 돼서 그럽니다. 45도. 자, 다시 미러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선택만 할게요. 얘만.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미러 라인을 얘를 잡을 거예요. 얘를.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 자, 요 라인을 잡으면 여기에 있는 객체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객체. 여기 있는 객체는 당연히 이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자,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반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시작점, 끝나는 점 하고 엔터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미러가 되는 겁니다. 미러가. 요게 각을 이용한 미러입니다. 각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보조 라인을 제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보조 라인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무슨 말이야,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이해 한 번씩 해주시고, 이거 이해 안 되면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범수님은 이해되셨고, 예. 경환님 이해되세요? 박경환님 하고 소나무님, 소누리님, 소나무님 되셨고, 예, 경환님 되셨고, 우리씨는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우리 이거 배웠죠? 그때 학원 다니신다 그랬으니까 미뤄 넘어가 나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좀 어렵게 가볼게요. 한번.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딱 라인 하나만 놓고 해볼게요. 라인 하나만. 지금 보이시죠? 라인 하나입니다. 자, 미러 해볼게요. 자, 객체 선택을 하고요. 자, 엔터를 누르고요. 자, 기준점을 여기다 찍을 거예요.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그려놓은 얘를 이 반대쪽으로 보낼 거예요. 반대쪽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상 기준을 잡아서 얘를 반대쪽으로 보낼 겁니다. 반대쪽으로. 자, 미러 합니다. 대상 지정하고요. 어떻게 해요? 기준점의 시작점 지정을 하죠. 제가 반대쪽으로 보낸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자, 얘를 상대 극좌표로 풀면 어떻게 돼요? 골뱅이 1, 꺽쇠 90도가 되겠죠. 왜 1일까요? 1이 되는 이유는 방향을 지정하는 겁니다. 방향.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러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길이를. 저기다가 뭐 10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만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1000을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방향만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1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자, 1 하고 엔터를 딱 눌러보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수직선을 가상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갔죠. 그쵸? 자, 얘를 아까 여기에 한번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 90도 부분에 90도 여기 90도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그러면 0도 방향 90도 방향 이 사이는 뭐예요? 45도죠. 45도. 자, 미러 할게요. 자, 미러에서 객체 지정하고 자, 기준점 여기가 기준점이 되죠. 기준점 찍고 자, 골뱅이 1에 꺽쇠 맷도 45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 나오겠죠. 45도.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솔직히 자수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는 좀 대답이 느려도 다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거 가지고 나중에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저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다 되세요? 자, 여기서 1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길이값, 길이 방향 지정입니다. 방향 지정. 두 번째 포인트를 찍기 위한 방향입니다. 방향.
90도 같은데 왜 45도일까요? 아, 45도. 제가 왜 45도를 걷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에 내각은 45도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미러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엔터 친 다음에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포인트. 찍고 엔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날아가죠. 그쵸?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특별히 길이가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골뱅이 1이라는 걸 주는 이유는 저 길이를 그냥 가상의 길이 1이라고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각도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도. 예를 들어서 0도 방향에서 90도로 올리려면 그 중간인 45도를 잡아야지 얘가 미러가 되겠죠. 아하, 그쵸? 만약에 여기 있는 객체를 45도에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이 각은 22.5도가 나와야 되죠. 22.5도가. 그쵸? 자, 볼게요. 미러에서 객체 선택하고 베이스 찍고요. 자, 골뱅이 1, 꺽쇠 22.5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거 되게 잘 못 써요, 사람들이. 캐드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 잘 안 써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미러가요, 은근히 많이 안 쓰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 잘 쓰시면 굉장히 빨리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러라는 명령 자체가. 자,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생각보다 수업이 빨리 끝나서 제가 명령 하나를 더 할게요. 명령 하나를. 제가 예제를 한번, 그려봐 드릴 텐데, 좀, 간단한 거는 좀 그려드리기가 그렇고, 서클을 아직 안 해가지고, 서클을 하면 좀 쉽게 하나 나올 텐데, 제가 얘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예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서클도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오늘 좀 진도 나갈 게 많은데, 그만큼,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가 많겠죠. 숙제가. 네, 됐고. 어휴, 대답 많이 하시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교재, 제가 말씀드렸던 교재 49페이지인데, 약간 구이용 파진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도면 작도를 이렇게 하면, 제 거를 보고 참고는 하셔도, 제 거를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는 거 좋기는 한데, 사람마다 약간 좀 그리는 스타일이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는 방법이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빠르더라. 이렇게 해서, 방법을 하나씩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49페이지 그림 한번 해볼 텐데, 자, 얘는 미러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옵셋에서 뭐 180, 그 다음에 옵셋에서 뭐 20, 그리고 옵셋에서 50, 그리고 옵셋에서 50만큼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작업하실 때 그냥 이렇게 선 놔두시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항상 트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림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걔가 계속 놔두고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중심선, 즉 미러 라인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얘는 중심선으로 쓸 겁니다. 중심선. 자, 옵셋 뭐 10m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옵셋 10mm 연결을 해서, 그
그리고 옵셋 10mm 이렇게 오겠죠. 자, 스트림 걸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라인으로 연결. 그 다음에 스트림 걸어서 자 됐죠? 자 트림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얘는 이레이저로 지우시면 되고, 제가 원래 이렇게 안 그리는데 이번에 제가 좀 실수를 한 듯 하네요. 자 일단 보세요. 그냥 어떤 그림인지. 가운데도 자르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자 미러 해서 뭐 이렇게 미러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미러를 하신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트림을 잘 하시는 분하고 못 하시는 분하고 구별하는, 그러니까 초보자와 고수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카피를 하나 하겠습니다. 얘를 카피를 하나 밑에다 똑같이 하고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카피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축을 좀 길게 뺄게요. 자, 캐드를 처음 배웠다. 그러니까 캐드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미러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방법은 맞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선들이 다 끊어져 있죠. 그쵸? 이렇게 선이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인에 중심선을 잡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라인을 해서 중심 포인트, 미드 포인트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찍혀요. 나는 여기 찍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캐드를 좀 하신다. 좀 잘하시는 분. 약간 좀 그래도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미러를 하시냐면, 여기 딱 보고 이 축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미러를 안 해요. 축선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만 미러를 하냐면 얘랑 얘만 미러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얘만 미러를 하느냐? 자, 제가 볼게요. 자, 수직선 뭐 얘는 상관없죠. 얘는 완전 동떨어진 객체니까. 자, 얘를 미러를 제가 해볼게요. 자, 미러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트림 이용해서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개의 라인과 한 개의 라인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면 그리실 때 욕 먹습니다. 위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너 학원 어디 나왔냐 이러면서. 즉 요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또 이거 지우고 또 라인을 연결해요. 이렇게. 근데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돼요.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이거 못 찾는 거야. 얘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고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항상 미러를 하실 때는 이 한 개의 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미러를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응용은 좀 이따 이제 서클 제가 할게요. 서클 할 텐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가로 세로 100mm예요. 가로 세로 100mm입니다. 여기 뭐 중심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죠. 자, 서클 뭐 2포인트에서 시작점 뭐 중간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미러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수직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러를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이 위에도 동일하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붙여야 되고 여기도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미러 하신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사선 45도를 가셔도 되고 135도를 이렇게 그으셔도 되겠죠. 자, 볼게요. 시작점 끝나는 점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려진 객체는 제가 보조라인 그려드릴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자, 어떻게 돼요?
여기 그려진 객체는 이 라인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칭 복사가 된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객체는 이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 미러 같은 경우에는 미러를 잘 쓰시는 분들은 도면을 그리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러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팁. 미러 보통 학원에서 배우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죠. 요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면 그리실 때. 실질적으로 도면 그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얘를 뭐 미러 잡아서 베이스 포인트 찍고 뭐 골뱅이 1에 컴마 135도 이런 식으로 미러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만약에 미러를 쓴다 그러면, 특히 인테리어 도면 같은 경우에 타일링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이해되셨나요? 자, 대답 한 번씩 해주시고요. 박경환님 많이 나가도 좋아요? 진도? 많이 나가면 장난 아닌데?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나. 자, 다 되셨어요? 자, 아직 안 되시는 분, 오케이, 됐죠? 됐고, 오케이. 교환님도 되셨고, 오케이. 이게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게 배우시는 건데 잘 써먹을 수 있게 배워야죠. 그쵸? 예, 오케이. 밤샘 제가 힘들어서 안 되고요. 밤은 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요. 좀 복잡할 텐데, 뭐 이것까지 가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자, 서클. 자, 원 그리기입니다. 원 그리기. 자, 서클은 첫 번째는 중심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중심점이 아니라 반지름, 그 다음에 지름, 그 다음에 투포인트, 그 다음에 3포인트, 그 다음에 TTR.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오스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중심점을 물어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 혹시 질문 있으셨나? 됐구나. 자, 서클 하고 명령이 들어가면 C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CIR, CLE 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서클을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이걸 뭐라 그러지? 제가 까먹었네요. 자, 얘를 눌러보시면 밑에 서클로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맨드 메뉴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뉴랑 섞어서 갈 거예요. 좀 쉬운 방법으로. 자, 보겠습니다. 서클 하시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중심 포인트, 센터 포인트를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즉 원의 중심입니다. 원 그리실 때, 학교 다닐 때 원 그려보시면 컴퍼스로 그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뾰족 나와 있는 그 바늘 부분을 원의 중심에다가 찍고 연필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리시죠. 그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하시면 곧바로 뭘 물어보냐면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가? 이거는 숫자를 이용해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이라고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 50이라는 거는 이 원은 지름이 얼마? 100이라는 거죠. 자, 반지름 지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캐드에서는 깜짝아. 자, 캐드에서는 도면에 R이라고 표기되는 건 다 반지름이에요. R이라고 표기가 되는 건 다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D라고 표기되는 건 전부 다 지름입니다. R이라고 표기되는 거는 반지름, D라고 표기되는 거는 지름, 파이라고 표기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름이 되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R, D. 자, 반지름. 자, 이번엔 지름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서클, 중심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 자, 지름으로 그리실 때는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무조건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반지름이. 지름으로 그리실 때는 여기 보시면 가로 안에 디아메타라고 나와 있죠. 디아메타. 여기 앞에 보시면 D가 대문자죠. D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보시면 레디어스 오브 서클이 아니라 디아메터 오브 서클로 바뀌죠. 명령 행위. 그래서 제가 여기서 150이라고 주면 어떻게 되죠? 지름이 150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반지름, 얘는 지름. 이게 되셨어요? 얘는 반지름, 얘는 지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클에서 반지름 갖고 원을 그리실 때는 중심점을 그냥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반지름 값을 넣으시고 그냥 엔터 딱 누르시면 돼요. 그냥 끝납니다. 지름으로 만약에 원을 그려야 되겠다. 지름이 100이다. 어떻게 하신다? 서클 하시고 선택, 중심점 선택 하시고 디아메타 하신 다음에 지름 100 엔터 하시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얘는 반지름 50, 얘는 지름 100으로 그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레탱글을 이용해서 제가 모서리 이러면 안 되고, 자, 라인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라인인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원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이 직선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볼게요. 직선의 길이가 지름이 됩니다. 지름. 자, 어떻게 그리시냐면 간단해요. 자, 서클 하신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요 라인의 정중앙에서 한번 클릭.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라인의 끝점에다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원은 요 라인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 요 라인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겠다. 그럼 원이 이렇게 커지겠죠. 자, 서클 하시고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센터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원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겠죠. 이해 되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의 길이를 알 수가 없을 때 선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을 그려야 될 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한 40분 하면 수업이 중간에 끊어질 것 같은데 이 서클은 봐서 제가 2번 나눠 가서 이제 한번 할게요. 자, 반지름으로 그리는 방법은 중심을 선택을 하시고 중심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름으로 그리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을 지정을 하시고 영문자 디아메타를 지정을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 지름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 이해되셨죠? 이거 두 개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얘는 안 써요. 얘를 많이 쓰지. 얘를 많이 씁니다. 얘를 반지름. 얘를 훨씬 많이 씁니다. 반지름을. 지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2포인트, 3포인트 TTR 들어가기 전에 그 원에 관련된 오스냅 봐볼게요. 자, 원에 관련된 오스냅은 아까 엔드는 끝점, 미드는 중심점, 인터섹션은 교차점, 퍼페디큘러는 직교라고 그랬죠? 자, 원에 관련된 거는 센터 포인트, 쿼드런트, 여기 탄젠트가 있어요. 근데 탄젠트는 체크하지 마세요. 탄젠트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작업을 하실 때 되게 불편해요. 해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탄젠트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센터와 쿼드런트가 도대체 뭐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기가 서로 다른 원이 있는데 이 각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야 될 경우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라인으로 연결해야 될 경우 자, 볼게요. 서클이 아니구나. 자,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마우스를